안녕하세요. 레이나 맘입니다. 집에서 식물 키우기를 하다 보면요. 자꾸 이 식물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. 그것도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요. 그걸 바로 식물멍이라고 하죠. 식물도 나무도. 그거 아세요? 세상에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듯이 이 많은 식물들과 나무들도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. 같은 나무인데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네요.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요즘에 슈퍼푸드로 유명한 게 또 브로콜리인데요. 맛없어서 버렸는데 브로콜리 줄기에 이런 효능이, 이런 기사입니다. 브로콜리에는 비타민, 설포라판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데요. 이때 줄기를 잘라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영양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줄기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. 브로콜리 줄기를 섭취하게 되면요. 면역력 향상, 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.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브로콜리 줄기에는 100g당 93.2mg의 비타민C, 또 칼슘과 비타민 A가 있다고 합니다. 비타민 C와 A는 항산화 효과와 또 면역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하잖아요. 또 브로콜리 줄기가 위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브로콜리 줄기를 먹을 때는요. 겉껍질은 칼로 좀 벗기는 게 좋고요. 줄기의 거친 식감을 어느 정도 그렇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브로콜리의 줄기 가장 끝부분, 이 부분은 조금 잘라서 버리고요. 이 부분은 아주 좀 거칠어서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. 실제로 브로콜리 줄기는 꽃송이와 가까울수록 더 부드러워지죠. 브로콜리는 물을 붓고 그대로 약간 쪄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쪄서 먹는 게 체내에 효과적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. 5분 정도 쪘을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. 또 브로콜리는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잖아요. 브로콜리의 유황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. 유황 성분은 살균 작용을 통해서 각질을 제거하고 또 피지를 조절해주고요.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이 비타민 A는 살결이 거칠고 피부 저항력이 떨어져서 여드름이 잘 생기고 쉽게 곱는 피부에 좋습니다. 다만 브로콜리를 한꺼번에 다량 먹으면 식이섬유가 너무 과다해서 오히려 또 소화 불량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먹기보다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브로콜리는 세척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또 그렇게 썩 맛있지 않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잘 손이 안 가는 또 식재료이긴 해요. 브로콜리를 식초와 베이킹소다 조금 넣고 거꾸로 담가서 안에 이물질이 나올 수 있게 물에 푹 담가주고요. 요거를 손질해서 브로콜리 송이송이 따주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줄기 부분은 조금은 더 얇게 썰어서 같이 이렇게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채 중에서 얼리면 안 되는 야채가 있고 또 얼려도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야채가 있는데 브로콜리는 얼려도 괜찮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손질해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하루 분량만큼 이렇게 꺼내 먹기 편할 것 같습니다. 5분 정도가 그 영양 성분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니까요. 줄기까지 버리지 마시고 몸에 좋은 성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요즘 최근에 영상들을 보니까요. 바나나 많이 드시잖아요. 물로 이렇게 씻어서 보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정말로 물에 씻어야 할까? 이에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. 바나나는 달달하고 이 껍질만 간편하게 까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죠.
이 바나나의 해충을 방지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균 가스를 뿌리거나 농약이 묻어있는 봉지를 바나나 다발 전체에 씌우기도 한답니다. 이때 바나나 꼭지 부분이 비닐에 닿거나 비닐에 도포된 농약이 바나나 껍질에 묻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. 실제로 2022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콜롬비아나 바나나 수출 농장에서 살충제가 묻어있는 비닐봉지에 바나나 다발을 씌워서 바나나를 곤충들로부터 보호하고 바나나가 수확되면 그 비닐봉지를 다시 제거한답니다. 바나나는 수확 후에도 다시 또 농약 처리를 하는데요. 긴 운송 기간 동안에 바나나의 숙성도를 좀 조절하고 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바나나에 잔류하는 농약은 대부분 그 잔류 허용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해요. 하지만 아무리 소량이더라도 바나나 껍질을 벗기면서 손에 묻은 잔류 농약에 장시간 노출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답니다. 과일에 남은 잔류 농약은 세척하게 되면 대부분 제거되는데요. 바나나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을 씻어내려면 흐르는 물이나 식초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.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거나 식초와 물을 1:10의 비율로 혼합해서 씻으면 농약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식초 대신에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. 바나나를 그 줄기와 연결된 꼭지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농약이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 보관하는 것도 팁입니다. 이 바나나에 대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. 예전에는 참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손님이 와야 먹을 수 있고 또 병문안을 갈 때 이럴 때 꼭 우리가 바나나를 선물로 가져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지금은 뭐 바나나가 제일 흔한 과일 중에 하나죠. 저렴하게 언제나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과일이 또 바나나인데요. 이 바나나는 참 어린 아이들에게도 먹기 좋고 또 부모님이나 노인분들에게도 좋고 또 운동선수들도 중간중간에 또 바나나를 섭취하잖아요. 위에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또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. 식사 대용으로도 참 좋은 이 바나나. 칼로 썰거나 뭐 하지 않아도 바로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하고 좋은데요. 농약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관심이 뜨겁죠. 최대 94% 항공권 할인, 이 프로모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다음 달 5일부터 회원 대상 연중 최대 할인 프로미스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프로모션은 1년에 2번 초특가 프로모션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뉴욕, 로스앤젤레스, 샌프란시스코, 나리타 노선 대상으로 운영됩니다. 노선별 초특가 운임은 정상 운임의 최대 94% 할인된 금액으로 오픈되고요. 프리미엄 이코노미 또 이코노미 클래스 모두 다 적용됩니다. 예매는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. 예약 상황에 따라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미주 세계 노선 탑승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고요. 이 프로미스 프로모션 탑승 길 중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없어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기간에 좌석을 미리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프로미스 프로모션은 회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됩니다. 최대 94%의 항공권 할인 8월 5일부터 시작된다는 기사입니다. 밥을 매일 해먹는 집은요, 이 싱크대 배수구 한 이틀만 청소 안 하면 금방 냄새가 올라오는데요. 항상 물이 고여있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 아래에 남기 때문에 악취와 벌레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잖아요. 요 싱크대 배수구 청소법이 요긴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.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가 유용하죠.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뿌려두고 잠시 한 15분 정도 있다가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좋고요. 너무 또 팔팔 끓인 물을 부으면 그 배관이 녹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한 김 식혀서 부어주면 되겠습니다. 식초의 산성 성분이 또 세균을 없애주고 균과 악취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죠.
또 하나는 소주를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먼저 얼음 틀을 사용해서요. 먹다 남은 소주를 얼려둡니다. 소주가 잘 얼지 않는다면 소주 2에 물 1 정도 비율로 섞어서 우선 소주 얼음을 좀 얼려주고요. 배수구 망에 이렇게 놔두면 끝입니다. 이게 녹아들면서 소주에 있던 에탄올 성분이 세균 증식을 막고 또 악취를 제거해 주는 거죠. 또 배수구에 그 망을 좀 꺼내줍니다. 그리고 또 과탄산 소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과탄산 소다 한 4스푼 정도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주면서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위에 배수구 망을 다시 또 덮어줍니다. 이렇게 한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솔로 세척을 하면 아주 깨끗하게 된다고 해요.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. 과탄산 소다를 이용할 때 고무장갑 꼭 끼시고요. 환기도 꼭 해줘야 한답니다. 그런데 이 주방 싱크에만 냄새가 있는 게 아니라서 도마 세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쓰레기통, 또 컵에 약간 비린내 이런 것들도 식초 이용해 보시고요. 또 레몬을 드시고 껍질을 꼭 두셨다가 껍질에 소금을 묻혀서 이렇게 도마를 닦으면 도마의 사이사이에 흠집이 난 사이로 소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닦으면 음식 찌꺼기나 기름때를 좀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 쓰레기통 바닥에 베이킹소다와 레몬을 좀 넣어두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 비닐 밑에 또 하나 방법은 빨래 건조하는 시트지 있잖아요. 그거를 한 장 밑에 깔고 쓰레기 봉투를 넣는 것도 방법이죠. 그리고 김 빠진 맥주도 꽤 쓸모있게 쓰입니다. 주방에 눌러붙은 기름때 제거하는데 이 맥주가 굉장히 또 효과적이라고 해요. 또 녹차 드시고 그 티백 또 버리지 마시고 그것도 개수대 닦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. 주방의 악취, 이 쾌쾌한 냄새, 청소를 좀 소홀히 하다 보면은 여기가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곳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주방의 악취 제거하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. 요즘에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. 한국어 학습자 2년 만에 2배. 수업 들으려면 줄 서야 하는 한국어랍니다. 요즘에 K-팝, 영화, 또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잖아요. 이런 K 콘텐츠가 성장하고 또 식품과 뷰티까지 한류의 바람과 함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답니다.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은 외국어 학습 앱의 이 학습자 수가 급증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앱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스페인어, 프랑스어, 일본어를 이어서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특히 주목되는 게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가파른 증세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2년 전에 비해서는 95% 성장이라고 해요. 급부상한 한국어의 인기는 정말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. 베트남 정부는 2021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했고요. 또 태국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이 19.8%, 또한 세계 최대 인구의 인도도 2020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놓고 있습니다. 유럽의 경우는 한국어 시험 응시자 수가 아주 가파르게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. K-팝, 영화, 드라마, 식품 뷰티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어의 열기까지요. 요즘 TV를 보면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. 대부분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라는 일도 많습니다.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또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그런 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영어를 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드라마를 많이 봐도 유창해지지 않는 영어 실력 저만의 고민은 아니죠?
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. 오늘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가치. 어느 강사가 한 세미나에서 강의 도중에 갑자기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를 꺼내서 들더니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면서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. 강사는 또 그 수표를 주먹에 꽉 쥐고 구기더니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. 이번에도 모두 손을 들었죠. 강사는 또 그 수표를 바닥에 팽개친 후 발로 밟아 수표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자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. 그것을 본 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. 제가 아무리 10만 원짜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밟아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. 나라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구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것과의 가치는 전혀 다르게 소중한 것입니다.